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이 일종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과 그러한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이제 랭크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개수 행렬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1, 2,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솔루션 셋 K는 이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널 스페이스가 K 솔루션 셋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용하면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n-랭크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n은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3이 되고, A의 랭크를 보면 행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행이 0벡터가 아니면서 서로 그 상수배 관계에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행은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행렬의 랭크는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의 최대 개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즉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1 차원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K의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보면 베이시스는 하나의 벡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기 때문에 0벡터가 아닌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찾으면 그 벡터가 베이시스를 이루겠습니다. 물론 이 베이시스는 K에 있는 이제 이러한 벡터로부터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K에 속한다 라는 것은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즉 0벡터가 아닌 솔루션, 난제로 솔루션을 우리가 하나를 찾게 되면 그 녀석 하나만으로 이 솔루션 셋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라고 하는 이 솔루션 셋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은 결국 이 난제로 솔루션을 하나 찾게 되면 그런 난제로 솔루션의 상수배들이 모두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솔루션 중에서 난제로 솔루션을 그냥 하나만 찾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솔루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A의 랭크를 계산해 보면 2가 되고, 따라서 솔루션 셋 K의 디멘전은 3-2가 돼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1차원 서브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K에 속하는 0벡터가 아닌 그런 솔루션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 K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1, -2, 3이라고 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솔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0벡터가 아닌 그런 난제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이러한 솔루션 벡터의 상수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즉 임의의 솔루션은 지금 우리가 찾은 하나의 난제로 솔루션의 상수를 곱한 t를 곱한 그런 꼴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t는 우리가 지금 개수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뭐 실수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스칼라를 우리가 실수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배를 할 때 스칼라는 임의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이제 솔루션 셋은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그리고 디멘전 어떻게 계산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서브스페이스 솔루션 셋을 구성하는 이제 베이시스를 찾는 그런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모든 솔루션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이 솔루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장 4절에 가서 그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이런 하나의 솔루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그젬플을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에그젬플은 변수가 3개 있고요. 식이 하나인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 행렬은 1, 마이너스 2, 1이 되겠고, 하나의 행으로 지금 구성된 행렬인데 이 녀석은 이제 0벡터는 아니므로 A의 랭크를 계산해 보면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을 K라고 한다면 솔루션 셋은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가 될 텐데 그 디멘전을 계산해 보면 변수의 개수가 3개니까 3에서 랭크 1을 빼면 2가 되겠습니다. 즉 K의 베이시스는 벡터가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K에 속하는 즉 솔루션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2개만 찾으면 그것들의 1차 결합이 모든 솔루션을 표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A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인데요. 랭크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그 솔루션 셋을 K라고 한다면 K의 디멘전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 즉 솔루션 셋에 속하는 벡터, 즉 솔루션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2개의 벡터를 찾게 되면 그 2개의 벡터가 K의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210을 대입을 해보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 0, 1을 대입을 해도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솔루션과 이 솔루션을 어떻게 찾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3장 4절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솔루션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K를 구성하는 모든 솔루션들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K에 속한 벡터로서 두 벡터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런데 K의 디멘전이 2가 되므로 이 두 개의 벡터가 K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K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0의 T1만큼 상수배한 것과 마이너스 1, 0, 1의 T2만큼 상수배한 것의 합이 K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T1과 T2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벡터들을 생각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디멘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난 호모지니어스 B가 0벡터가 아닌 경우에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주어져 있으면
일단 이 주어져 있는 large A라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는 그대로 쓰고요. AX가 0이 되는 그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솔루션 셋을 KH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S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다 쓰죠. A는 n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AX가 0이 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은 Fn에 있는 그런 벡터들로서 AS 곱이 0벡터가 되는 S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될 텐데요. 자, 이 집합과 AX가 B가 되는 그러한 솔루션들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K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주어져 있는 AX equal B라고 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X라고 여기서 쓰죠. 자, Fn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AX가 B가 되는 그런 X들 다 모아둔 집합이 K가 될 텐데요. 자, 이 집합은 이 연립방정식의 그 솔루션 중에서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S라고 두고 그 S와 지금 방금 생각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들을 생각을 해서 다 더하면 그것이 모든 솔루션들을 다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표현은 각각의 두 집합인데요. 두 집합을 더한다 라는 표현은 각각의 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벡터들을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자, 첫 번째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집합에는 이제 원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집합에서 선택을 할 때는 S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집합에서는 여러 벡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KH에 있는 이미 한 벡터를 K라고 하면, 스몰 K라고 하면 이 집합이 의미하는 집합은 S 플러스 K를 원소로 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난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들과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그때 등장하는 개수 행렬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B 부분은 이제 0벡터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한 이 연립방정식을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AX equal 0이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은 AX equal B라고 하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솔루션 셋과 이거에 대응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대응을 조금 전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라고 하는 솔루션 셋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 처음에 주어져 있다고 보고 그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라는 이제 행렬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B는 이제 0벡터로 바꾸어서 AX equal 0이라고 하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앞에서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셋을 KH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는 이제 호모지니어스다 라는 것을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H를 붙였습니다. 자,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corresponding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KH라고 부른다면, 자, K를 KH와 이제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AX equal B를 만족하는 임의의 한 솔루션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S는 K에 속한 원소를 임의로 하나 택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S를 생각을 한다면 K는 다음과 같이 S라는 벡터와 즉 AX equal B를 만족하는 임의의 솔루션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고정된 S를 생각을 하고 그 S와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들을 더해서 더하면 모든 솔루션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두 집합의 덧셈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 있는 집합에서의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뒤에 있는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을 이제 원소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은 AX equal B를 만족하는 임의의 솔루션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고정을 시켜서 S라고 두고 S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들을 더하면 모든 솔루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금 이 등식은 기본적으로 AX equal B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이 컨시스턴트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시스턴트하다는 얘기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컨시스턴트하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K가 솔루션 셋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컨시스턴트하다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스몰 s를 우리가 하나를 택했는데 스몰 s는 K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K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이 이미 이 표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렘 3.9는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이 컨시스턴트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컨시스턴트하지 않고 인컨시스턴트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K는 인컨시스턴트한 경우에 공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AX equal B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S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KH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은 최소한 0벡터는 포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컨시스턴트한 경우에는 이 식을 생각해 보면 공집합은 S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공집합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솔루션이 없으니까 S 원소를 가진 그 집합이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고, KH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0벡터 하나만 포함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등식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어렘 3.9는 컨시스턴트한 경우에 전제해서 그런 경우 전제해서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일단은 S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A하고 S를 곱했을 때 B가 되는 그러한 FN상의 벡터를 하나 정하도록 하고요. 자, 이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솔루션 셋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녀석을 W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W하고 앞에서 고정한 S라는 하나의 솔루션 하고를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뺀 다음에 A하고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행렬의 곱은 이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W가 K에 속한다는 얘기는 AW 곱셈이 B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S도 솔루션이 되는 거니까 AS 곱한 것이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벡터가 될 텐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W에서 S를 뺀 것이 A 곱하기 이 벡터가 0벡터가 되기 때문에 W 빼기 S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즉 AX 이퀄 0을 만족을 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KH에 속하겠습니다. 자, KH에 속한다는 뜻은 W 빼기 S는 KH에 속하는 어떤 한 원소가 있어서 그 값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는 그 집합에 속하는 어떤 벡터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W 빼기 S가 K랑 동일하게 되는 그런 K라는 벡터가 KH 안에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 입장에서는 S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S 플러스 K에서 K가 KH,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에 포함되는 원소이므로, 즉 이러한 집합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가 K에 있는 임의 원소를 택하면 W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므로 따라서 K는 S 하나만을 이제 선택한 집합과 그 다음에 KH라는 집합을 더해서 만든 그런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역을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를 이렇게 쓰죠. 이 집합에 속한 원소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것을 W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S 플러스 K 꼴이므로 W는 S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는 K가 존재하겠습니다. KH에 있는 적당한 스몰 k를 생각한다면 S 플러스 K가 W가 되는 그런 K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AW를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사실은 W가 K라는 처음 주어진 그 연립방 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AX 이퀄 B를 만족을 하는 그런 벡터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 곱하기 W 벡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S 플러스 K가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AS 플러스 AK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AS는 처음 주어진 연립방 정식의 하나의 해를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B가 되고요. AK는 지금 K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A 곱하기 K는 0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W가 B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좀 공간이 좀 좁으니까 좀 바꿔서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 W가 K에 속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W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임의로 하나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벡터가 K에 속한다 라는 사실로부터 이 집합은 K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얻었던 이 포함관계와 이 포함관계를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두 집합이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과 처음에 주어져 있는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관계, 그 솔루션 셋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연립방 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B라는 벡터가 7-4가 돼서 0벡터가 아닌 상태이고, 그래서 이러한 연립방 정식은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가 0, x1 마이너스 x2 빼기 x3가 0이 되는 주어진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응하는 corresponding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생각을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앞에서 우리가 이그젬플 2에서 첫 번째 이그젬플이 바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하나의 벡터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디멘전 1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가 모든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벡터가 계산 안 했고 얻었던 벡터긴 한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KH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eorem 3.9에 의해서 주어진 이 원래 연립방정식 모든 솔루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연립방정식 솔루션 중에서 딱 하나만, 즉 S 하나만을 우리가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S를 계산하는 방법은 4절에 가서 좀 자세히 할 텐데요. 자, S를 이 경우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4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식도 만족을 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을 하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S는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인데요. 따라서 K,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모든 솔루션은 114와 KH에 있는 솔루션들을 더해서 모든 솔루션들이 다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Theorem 3.9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주어진 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대응하는 corresponding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이그젬플 2에서 봤던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었고, 지금 114를 생각해보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모든 솔루션을 다 모아둔 솔루션 셋은 114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즉 이그젬플 2a에서의 모든 솔루션들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므로 주어진 non-homogeneous 시스템의 모든 솔루션은 이거 더하기 이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 정식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변수가 하나 있고 식은 이제 두 개가 될 텐데요. 자, 이거에 대응하는 corresponding homogeneous 시스템을 생각을 이제 해보면 이와 같은 연립방 정식인데 이 녀석은 앞에 연습 문제 2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그 연립방 정식이 됩니다. 자, 그때 이런 연립방 정식의 모든 솔루션들은 디멘전이 2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모든 솔루션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솔루션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앞에서 우리가 그 제시한 솔루션이 2, 1, 0하고 마이너스 1, 0,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1차 결합이 모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을 다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립방 정식의 그 특정한 솔루션 하나만 찾으면 모든 솔루션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주어진 그 연립방 정식의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 0, 0이 솔루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x1이 4, x2 0, x3가 0이 되면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 정식의 모든 솔루션들을 모아둔 K라고 하는 솔루션 셋은 다음과 같이 4, 0, 0 플러스 여기에 있는 벡터들, 즉 T1, 2, 1, 0, T2, 마이너스 1, 0,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CRN 3.9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corresponding homogeneous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연립방 정식의 특정한 솔루션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특정한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들을 결합을 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 연립방 정식의 모든 솔루션을 다 나타낸다 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처음에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난호모지니어스 시스템과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이제 솔루션들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CRN 3.10에서는 그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 이런 연립방 정식의 해가 앞에 있는 개수 행렬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한 것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 정식을 변수의 개수도 n개고요. 식의 개수도 n개인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A는 n by n, 즉 정사각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가 인버터블 하게 되면 AX equal B라고 하는 이 연립방 정식은 정확하게 exact하게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데 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A 인버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A가 인버터블 하면 주어진 연립방 정식은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역도 성립합니다. 즉 주어진 연립방 정식이 오로지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면 A는 인버터블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약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방향은 이렇게 일단 쓰죠. A가 이제 인버터블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진 시스템이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 라는 것과 동치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인버터블 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자, A가 인버터블 한 경우에는 A 인버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A 인버스 곱하기 B가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실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이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A와 곱했을 때 B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행렬의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자, A와 A의 인버스를 곱했으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곱하면 B가 그대로 나와서, 따라서 A 인버스 B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이 녀석이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지, 이것만 솔루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만 솔루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솔루션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AS 곱한 것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양쪽에 앞쪽에다가 역행렬을 한번 곱셈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왼쪽을 계산해 보면 S가 되고, 따라서 S가 A 인버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든 솔루션이라면 솔루션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X = B가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 방향이 성립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 B라고 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솔루션 S라고 하겠습니다. 자, S를 이제 AX = B의 이제 솔루션, 유일한 그 솔루션을 S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CRM 3.9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 보면 K, 즉 AX = B의 솔루션 셋은 이 솔루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KH는 주어진 AX = B에 대응하는 corresponding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을 KH라고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가정이 AX = B라고 하는 이 시스템 연립방정식은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K도 역시 S 하나만을 이제 가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S 하나만을 가진 집합 K는 S 하나만을 가진 집합과 KH라는 서브스페이스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왼쪽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도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될 텐데요. 자, 따라서 KH에 있는 원소는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소가 여러 개 있다면, 서로 다른 원소가 여러 개 있다면 그것과 S를 더할 때마다 서로 다른 원소가 KH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만큼 만들어질 텐데요. 그것이 지금 왼쪽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KH가 하나밖에 원소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KH에는 0벡터는 최소한 포함을 하므로 이 사실로부터 KH가 0벡터 하나만을 포함한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이 0벡터 하나만을 이제 가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디멘전을 계산해 보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멘전은 앞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의 디멘전은 n은 이제 변수의 개수죠. 물론 여기서는 변수의 개수나 식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자, 거기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랭크를 뺀 값이 디멘전과 같아졌는데요. 자, 이게 0인 거니까 따라서 A의 랭크가 n이 되겠습니다. 자, A가 n by n 행렬로서 랭크가 n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인버터블 하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랭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컬럼 A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이 전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결국 LA라고 하는 이 집합에 대해서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공역 전체랑 이제 동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LA가 온투가 되므로 A는 이제 인버터블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시어렘 3.10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개수행렬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는 인데요. 자, 이건 3x3 행렬이 되는데,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역행렬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이그젬플에 등장했던 그런 행렬인데요. 이 행렬은 역행렬을 가지고 있고, 그 역행렬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 역행렬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가질 거고, 그 솔루션은 A 인버스 B가 될 텐데, B는 물론 2, 3, 1 이 벡터 혹은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 연립방정식은 단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데, 그 유일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이 녀석은 3장 2절 이그젬플 5번에서 등장했던 그러한 개수행렬을 이제 그런 행렬을 개수행렬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개수행렬 A의 그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의 역행렬을 우리가 그때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그 역행렬은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유일한 솔루션은 이 역행렬과 A 인버스와 B를 곱해서 얻어지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즉 연립방정식이 consistent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즉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 consistent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살펴볼 때 일종의 첨가 행렬, augmented matrix가 필요한데요. 자, 개수 행렬 A와 오른쪽에 있는 B라고 하는 이 행렬은 행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자, A가 n by n이라면 B는 n by 1 그런 사이즈를 갖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늘어놓아서 우리가 augmented matrix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augmented matrix를 주어진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얻는 augmented matrix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ax equal b에 대해서 a와 b를 우리가 첨가해서 만든 이 매트릭스를 augmented matrix라고 부를 텐데, 주어진 시스템, 연립방정식의 augmented matrix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3.11의 내용인데요.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즉 consistent할 필요충분 조건은 A의 랭크와 이 시스템의 augmented matrix의 랭크가 동일한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개수 행렬 하나만의 랭크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augmented matrix를 생각을 해서 그것의 랭크를 계산을 했을 때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이 CRM 3.1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죠. 네, 우선 K를 정하도록 하죠. K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을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K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ax equal b에서 a를 일반적으로 n by n 행렬로 우리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 솔루션들은 fn의 벡터들로서 a 곱하기 s가 b가 되는 그런 s들을 다 모아둔 것이 솔루션 셋 K인데요. 자, K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consistent 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즉 AS가 B가 되는 그런 S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S가 하나는 존재할 테니까, 자, B는 A 곱하기 S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지금 행렬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자,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을 A1, 두 번째 컬럼을 A2, n번째 컬럼을 AN이라고 두고 행렬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행렬을 곱할 때 이것은 A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S1, A1, S2, A2부터 SN, A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즉 A 곱하기 S는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팬되는 그러한 서브 스페이스에 B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K가 공집합이 아니면, 즉 솔루션 S가 존재하면 B는
적당한 s에 대해서 a 곱하기 s로 쓸 수가 있는데 a 곱하기 s는 컬럼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스페이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역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즉 b가 컬럼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뭐냐면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러한 벡터들을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때의 개수를 S1, S2 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결국 b는 다음과 같은 n개의 컬럼 벡터들 1차 결합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계산한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개수 행렬과 S1, S2, 점점점점에서 Sn 성분을 하는 벡터를 곱한 결과가 B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 곱하기 S가 B가 되는 그러한 S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K가 공집합이 안 되겠습니다. 즉 S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실은 이제 동치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솔루션 셋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은 ax equal b에서 b라고 하는 이 벡터가 개수 행렬의 컬럼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된다와 동치명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A1부터 AN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와 여기에다가 B를 더 추가를 해서 모두 n 플러스 1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B에 상관없이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의 포함 관계는 당연히 오른쪽이 왼쪽을 포함을 할 텐데요. 자, 만일에 B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A1부터 AN, B가 모두 왼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는 서브스페이스가 왼쪽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면 두 서브스페이스가 동일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도 성립합니다. 즉,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가 동일하다면 이 안에 당연히 B가 있을 테니까 이 서브스페이스 안에 B가 있겠죠? 즉,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동치명제인데, 자, 이러한 동치명제와 또 다른 동치명제 생각을 해보면, A1부터 AN, n개의 컬럼 벡터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A1부터 AN에다가 B까지 추가해서 이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가 성립한다면 두 개의 스페이스가 동일하면 디멘전이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위가 성립하면 아래가 성립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서브스페이스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디멘전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결국 이 서브스페이스가 즉
여기를 뭐 W라고 하고 이쪽을 V라고 한다면 W는 V에 포함되는데 디멘전이 동일하다면 W의 디멘전과 V의 디멘전이 동일하다면 결국 W하고 V가 동일한 벡터 공간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역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동치 명제가 되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쓴 명제를 랭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1부터 An은 A라는 개수행렬을 구성하는 n개의 컬럼 벡터들인데 그런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상성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결국은 행렬 A의 랭크와 동일했습니다. 자, 얘는 A1부터 AN에다가 B까지 컬럼으로 더 추가를 한, 즉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맨 마지막 식은 기호를 조금 다르게 쓰면 랭크 A와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므로 K가 즉 솔루션 셋이 공집합이 아닐 표충분 조건이 바로 랭크 A와 B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동일하다가 동치 명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뜻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컨시스턴트 하다는 것과 동일한 그런 뜻이 되므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컨시스턴트할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임을 우리가 Theorem 3.11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는 이그잠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그 연립방정식 중에서 해가 없는 경우를 하나 살펴봤었는데요. 이그잠플 1에서 세 번째 나왔던 연립방정식이었는데요. 자, 이 경우에 그 A 개수행렬은 1111이 됩니다. 자,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1111에다가 여기 0, 1을 더 붙여서 만든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A의 랭크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은 동일한 컬럼이므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의 컬럼의 개수가 1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컬럼 대신에 행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행이 있는데 두 개의 행은 각각 0벡터가 아니면서 상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고 따라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행의 최대 개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heorem 3.12를 적용해보면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컨시스턴트 하지 않다, 즉 인컨시스턴트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랭크를 통해서. 자, 정리해보면 A와 오규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주어진 시스템은 inconsistent, 즉 솔루션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example 6을 보죠. 자, 3,3,2라는 이 벡터가 다음과 같은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 T를 생각을 해서 이 리니어 트랜스폼 T의 레인지, 즉 치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즉 3,3,2가 T의 레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2가 치역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정의역의 벡터가 존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의역의 벡터 어떤 거냐면 T에 A1, A2, A3를 대응을 시켰더니 그것이 3, 3, 2로 대응이 되는 정의역의 벡터가 존재하면 3, 3, 2가 치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치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 3이라는 벡터가 치역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이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A1, A2, A3라는 벡터가 존재하는 것인데, 자, 지금 T라고 하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이 조건을 써보면, 즉 A1 플러스 A2 더하기 A3가 3이 되고 A1 마이너스 A2가 더하기 A3가 3이 되고 A1 더하기 A3가 2가 되는 A1, A2, A3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결국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면 3, 3, 2가 치역에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3, 3, 2는 치역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수행렬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랭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랭크가, 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을 봤더니 첫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은 동일하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의 컬럼의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면 111, 1-1, 0, 1, 1에다가 3, 3, 2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컬럼을 이제 뭐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행을 봐도 좋을 텐데, 행을 이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전부 0벡터가 아니면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상수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 될 텐데요. 자, 이 세 번째 행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해보는 방법은 결국 이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세 번째 벡터를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될 텐데요. 해보면 두 개의 행의 1차 결합으로 세 번째 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행 벡터는 1차 독립이 되고, 따라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를 계산해 보면 3이 되고, 두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은 없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A1, A2, A3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3, 3, 2는 치역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직접 솔루션을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3, 3, 2가 치역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은 적당한 벡터 x1, x2, x3가 존재하는데 t에 의해서 대응되는 게 3, 3, 2로 대응되는 s가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인데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써보면 결국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의 랭크를 계산해 봤더니 2가 되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를 계산해 보니까 3이 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솔루션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3, 3, 2는 3, 3, 2는 치역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 3절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